주식을 공부하다 보면 처음 보는 용어가 너무 많습니다. PER, EPS, 예수금, 미수금, 호가, 이동평균선과 같이 처음 보는 용어가 계속 쏟아집니다. 하나 검색하고 또 검색하다 보면 정작 공부는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4개의 영상에서 다뤘던 주식 초보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용어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게 주식 초보 필수 용어 가이드 무료 자료를 고정 댓글에 준비해뒀으니 먼저 받아두시고 함께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먼저 기업 가치 분석입니다. 주식 한 주당 얼마나 벌었는지 확인하고 현재 주가가 그 이익의 몇 배인지를 보고 앞으로 벌 예상되는 이익 기준으로도 확인하고 여기에 성장성까지 함께 고려해 기업 가치를 판단합니다.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보면 현재 PER는 25배입니다. 이는 현재 주식 한 주당 이익, EPS를 기준으로 25년을 모아야 지금 주가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동일 업종 PER이 평균 20배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 주가가 동일 업종 평균 대비 비싸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죠. 미래에 벌 것으로 전망되는 이익 기준으로 보면 2026년 12월에 PER은 6배, 2027년에는 4배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현재 증권사들이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추후 성장성까지 고려해도 기업 가치는 저평가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실제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 실적을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주식 거래 시 자주 보이는 용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먼저 시가, 종가, 고가, 저가입니다. 시가는 장이 시작된 뒤 처음 거래된 가격, 종가는 장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해요. 고가는 하루 중 가장 높았던 가격, 저가는 가장 낮았던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주가가 어떤 흐름으로 움직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7월 3일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면 28만원으로 시작해 장중 27만원까지 밀렸지만 마지막에는 31만 4천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장 초반에는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의 평균 주가를 이어놓은 선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20일선은 최근 20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현재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가가 21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면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반대로 21선 아래에서 움직인다면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강하다고 판단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동평균선은 현재 주가의 흐름이 어떤지 판단하는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호가입니다. 주식은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각자 원하는 가격을 부르고 그 가격이 일치할 때 거래가 이뤄져요. 이 가격이 모여있는 게 호가창입니다. 다음은 예수금과 미수금입니다. 예수금은 내 증권계좌 안에 있는 현금을 의미하고 미수금은 증권사가 외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걸 의미해요. 내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주식을 살 수 있게 하지만 미수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는 미수거래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이 한국 대표 기업들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위한 시장이에요. 기술력은 있지만 아직 규모가 크지 않거나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IT, 로봇 관련 기업이 많이 모여 있어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이 많고 코스닥은 성장 기대가 큰 기업이 많은 만큼 주가 변동성도 큰 편입니다. 중요한 건 어느 시장이 무조건 좋다. 그게 아니고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어떤 특징과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상품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먼저 ETF입니다. ETF는 여러 종목을 하나로 묶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개별 기업을 일일이 분석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들고 한 기업에만 투자하면 위험도 같이 커질 수 있죠. 이럴 때 여러 기업을 묶어놓은 ETF를 활용하면 한 번에 여러 기업에 나눠 투자할 수 있어요. 다음은 레버리지 ETF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준이 되는 상품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게 만든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 기준 상품이 하루에 20% 오르면 레버리지 ETF는 40% 상승하고 반대로 20% 떨어지면 40% 하락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래 보유한다고 최종 수익이 2배가 되는 상품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주가가 계속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 음의 복리 때문에
기대보다 수익이 줄거나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강한 상승 흐름을 예상할 때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식 초보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용어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주식은 좋은 종목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숫자와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앞으로 증권사 앱이나 주식 뉴스를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언제든 다시 확인할 수 있게 주식 초보 필수 용어 가이드 무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받아두시고 헷갈릴 때마다 꺼내보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